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버 세입스가 아닌 서울대학교 학생 박지인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참고로 이 영상은 대본이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대본을 이렇게나 많이 써두고 영상을 찍는 거는 역시 처음인데 오늘은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대본을 보고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대치동의 어두운 현실이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그 7세 고시 다큐를 봤고 되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자란 학생들이 우울증을 겪고 또 초등학생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나도 풀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를 시험으로 봐야 한다는 현실이 그 세계에서는 일상이라는 게 저도 보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외고를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이과로 옮기려고 지방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입시를 치렀고요. 진짜 그냥 평범한 일반고였어요. 그렇다면 대치동이 아닌 지방에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한 번쯤은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간 진짜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나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괜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입시 결과 영상을 올리면서 제 입시 전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미움, 비판, 비난은 받을 만큼 받았었는데 저도 그 정도의 여론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입시를 치른 지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괜히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를 굳이 다시 넘겨 짚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욕먹을 판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닐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또 익명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대치동에서 자라면서 입시를 힘들게 치른 친구들도 많고 또 특히나 서울대다 보니까 영재고 과학고 출신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도 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밝히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고 또 그들에 비해서 운이 좋고 쉬운 입시를 치렀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비겁하지만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같은 전형으로 들어온 전체 학생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저희 과에 저 말고 지균으로 입학한 친구들이 같은 학번에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대단하거든요. 아마 학점도 그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회피하기만 했던 여러 서울대의 어려운 교양 과목 공부를 끈질기게 해냈고 또 그 중에 학점이 4점대인 친구도 있었고 저보다 성실하게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나머지가 다. 근데 괜히 나의 치부를 밝혀서 같은 전형으로 들어왔지만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화살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균으로 입학한 학우분들께 내가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또 나 때문에 편견이 생기면 어떡하지?가 무서웠고 되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제가 이 전형을 대표하면서 지방 일반고 입시를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세종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청소년기를 모두 세종에서 보낸 거죠. 근데 세종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예요. 물론 학원 수업, 사교육의 퀄리티는 대치동이나 대전에 있는 탐방동, 둔산동 이런 데에 비하면 정말 별로고 하지만 저는 저를 정성스럽게 가르쳐주시는 학교 선생님들 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를 치를 수 있었고요. 또 부모님께서 항상 필요할 때 메가패스, 대성패스, 자습형 독서실 이용권 다 끊어주셨고 원하는 교재가 있으면 살 수 있었고 원하는 학원이 있으면 등록해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주변 친구들도 정말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었고 배울 점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방학 때는 또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대치동으로 현강을 들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살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늘도 탁 트여 있고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할 것 없이 입시 생활을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막 지방 일반고 사람으로서 대치동과 비교되는 그런 현실을 살았나? 라고 한다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 일반고의 현실 아닌 현실을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망설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있고 또 댓글을 달 계획이라면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횟수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지금 9년 차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유튜브를 잠시 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인스타에서 공스타그램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외고 입시부터 시작해서 제 전체 입시의 과정이 SNS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유튜브 전체로 봤을 때는 매우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때문에 입시를 치르면서 항상 크고 작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3년 동안 몇몇 커뮤니티에 제가 한두 번씩 오르내렸어요. 뭐 DC 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 또 뭐 시대인재 갤러리, 열품타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갔었고 또 저는 타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나와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반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한테 내가 그들을 신경 쓰고 있음을 밝히고 싶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큰 감흥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상으로 제가 입시를 치른 지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에 언급될 일도 이제는 없고 더 이상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제 입시 전형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이었고요. 가끔씩 좀 유치하게 플래너 주작하는 거 아니냐, 공부 시간 주작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플을 달거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간단해요. 본인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나랑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까내려서 그 후자의 방법으로 본인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 입시라는 비정상적인 시스템 아니라면 사실 누구든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쌓일 테고 그걸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해받아야 하거나 옹호받아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또 상처받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때문에 충격을 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2023년 12월. 그니까 제가 재작년에 막 입시를 끝낸 때였어요. 인터넷에 디스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대요. 뭐 저는 거기에 글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 커뮤니티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지만 이게 강남, 대치, 송파 어머님들 커뮤니티인데 실제 나이를 인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커뮤니티인 거죠. 근데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제 입시 결과를 인스타에서 무단으로 캡처해 가가지고 어머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깐 거죠, 저를. 샵 지역인재의 위력.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이 글의 댓글이 무려 60개가 달립니다. 제 채널에도 영상 올리면 댓글 60개 달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요런 댓글 기타 등등 이런저런 댓글이 달렸어요. 일단 저는
어머님 직장이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당연히 가족이니까 세종으로 내려갔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일 때문에 내려왔고 그땐 진짜 저는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도 몰랐고 제가 대입을 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어떤 그런 제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간 거 아니었고요. 그냥 가족이 일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하니까 그곳에 산 거였어요. 제일 웃겼던 댓글은 요 댓글이었는데 일단 제가 맞췄던 최저는 3합4였고요. 제일 높은 최저가 3합4였고 또 서울대랑 고대는 최저가 3합7이었고 연대는 최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양대 교과를 썼던 이유는 일단 저는 한양대가 충분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1, 2, 3, 4, 5, 6 지망이 다 떨어지면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응급실을 2번이나 갈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정말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했었고 정기적으로.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나는 절대 생재수는 못하겠다. 혹시라도 반수를 하더라도 절대 재수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얀 카드로 한양대 교과를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댓글들도 많았고 이런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이때 처음으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 출신과 환경에 대해서 이거 내가 좀 숨겨야 하는 걸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마저 말을 할게요. 3월 달에 입학을 하기 전에도 이런 이유로 좀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실제로 서울대를 다니는 꽤 친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고요. 지균 애들은 학점 바닥 찍기 경쟁을 한다. 지균을 점점 적게 뽑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균으로 들어온 애들 잘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를 다니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육성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저는 위축이 많이 되었고 내가 그런 편견을 고착시키는 또 다른 실패작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괜히 혼자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3월달이 되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한 과목도 몇 과목 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다 안 한 공부들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빠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사실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교양 수학에서 미적분학 1, 2를 배우는데 제가 학생 때 공부하던 수학이랑 너무 다르고 너무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학생 때는 나름 인강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그냥 정해진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개념 자체도 너무 어렵고 또 나름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 시험지를 보는데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시험지 2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영과고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공부도 하고 시험을 봤던 과목이니까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나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보다 쉬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런 감정을 떠나서 그냥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나름 재밌고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빗불도 못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왜 해야 되지? 너무 재미없다.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회피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강의실에 왜 가야 되는지, 강의실에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거였으면 왜 그렇게까지 내가 멋있는 척하면서 의대를 버리고 서울대 공대에 왔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반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많이 했고요. 근데 그거는 무언가를 원해서 하는 반수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회피를 위한 반수일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일이었고 또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접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문과에서 이과로 옮기려고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갔는데요. 사실 정말로 이과가 가고 싶어서 전학을 간 것도 있었지만 저는 외고라는 환경에서 1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과에 와서도 전공을 바꾸면서도 이게 하고 싶다, 이게 재밌다 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 찍먹해보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맞겠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겠다, 나는 과학은 하기 싫어, 그러면 나는 과학을 안 하는 학과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도착을 한 게 산업공학과였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는 버릇은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증상이 진짜 심할 때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요. 물론 이거는 정말 틀린 생각이고 정말 제 스스로가 얼마나 복에 겨웠는지를 몰라서 했던 생각이지만 제가 연고대의 친구들 꽤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연고대에는 일단 서울대에 비해서 연과고 애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실렌티, 아카라카, 연고전, 응원전 이런 재밌는 행사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연과고 애들도 없고 일반고 애들 나같이 비슷한 애들이 많고 근데 대학생활 더 재밌고 또 우리 학교는 학교에 산밖에 없는데 신촌 안암은 캠퍼스랑 상권도 붙어있고 또 청춘다운 순간들도 더 많은 것 같고 강의도 우리 학교에 비해서 쉬운 동영상 강의들도 많고 애들 얘기 들어보면 학점 퍼준다는 강의들도 많은데 왜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1학점짜리 강의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치우지도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도 연고대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보다 훨씬 능력치가 뛰어나고 출중한 친구들이 연고대를 간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걔네 인스타 보면서 사실 쟤네가 서울대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괜히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맞지도 않는 환경에서 괜히 방황하고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쟤네 대신에 연고대를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집단에 속하지 못한 느낌도 안 들고 훨씬 더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지냈을 텐데 이런 한심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와서는 정말 어리석고 어린 생각이었다는 걸 알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서울대 친구들이 지인이는 다른 대학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것 같다.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는 게 남들한테 티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숨고 싶고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자기 혐오적인 생각들에서 많이 벗어났고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매일매일이 스스로가 미워하는 나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제가 한 바에 따르면 저는 여전히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지방 일반고에서 운이 좋게 내신을 잘 따서 전교 2등을 해서 또 운이 좋게 학교장 추천도 받고 서울대 온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수능 성적이 객관적인 실력이 대치동에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전히 많이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치만 또 웃기게도 제가 너무 내 입시 과정 자체를 운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나의 회피에 대한 정당성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고착시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그 순간에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의 운을 누릴 수도 또 수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지난 시간 버텨온 나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쌓아 올린 가치관들도 정립을 하고 또 생각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때 해왔던 것처럼 좀 정직한 노력을 쌓아 올리는 연습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연습. 결국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입시는 확실히 과열이 되어 있어요. 정말 비정상적이고 존중?
배려, 협력, 나눔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배우기 전에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가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용해가면서 미친 듯이 훈련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쉽게 날이 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쉽게 얘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강남의 학군지에서 수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내신 챙겨가면서 또 대치동을 매일 드나들면서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당연한 양질의 교재, 좋은 콘텐츠, 유명하고 실력 있는 강사의 강의가 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무리를 해가면서 제가 쌓아온 공부법들을 모두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입시를 겪으면서 누군가에겐 되게 당연한 정보가 누군가에겐 아니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이 어느 곳이든 결국에 어느 자리에서든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본인이 속한 세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이든 학군지든 대치동이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입시라는 과정이 꼭 성과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한 명의 이야기와 노력은 그 본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시 제도가 비리도 많고 논란도 많고 분명 최선의 제도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역차별일 수도 있고 특히나 지역인재 전형, 지역균형 전형 더욱더 논란이 많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단편적인 사실들이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죄책감 없이 욕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혐오가 그 해결 방법은 절대 아니니까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입시가 끝나고 나서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법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첫 번째로 제일 좋기도 했지만 조회수도 사실 잘 나왔고 채널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데 되게 치트키 같은 콘텐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서울대에 와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내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그때는 유튜브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 입시 이야기만 하니까 서울대생이 아닌 공부 유튜버가 아닌 유튜버 세입스한테는 뭐가 남을까? 라는 현타가 너무 세게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입시와는 점점 멀어질 거고 내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우려먹는 영상들은 언젠간 주제가 동날 텐데 그러면 나는 유튜버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어느 순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공백기 이후 조금 더 앞을 보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사실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에서 제시하는 통계량은 정말 그닥 좋지 않아서 또 두렵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성장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제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구독 취소를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마 이 채널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들어온 콘텐츠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겠죠.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꽤나 큰 부탁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도 지켜봐 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게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제가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대학에 있는 것도 저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유튜브에도 하루에 수만 개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많은 영상 중 제 영상을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에 비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셔도 그것 역시 저는 이해합니다. 운이 좋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저도 많이 고민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것만큼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목표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정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멋진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두려울 것보다는 오늘 하루 작은아마 성장해서 뿌듯할 마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적절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파이팅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